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수의 국어 별 5개로 꼽은 작품입니다.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페이지는 98쪽 현대시 7강입니다. 일단 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참 할 말 많죠. 여기 고인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30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1900 여기 됐을까요? 1917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주에 있는 이제 북간도 출신이시고요. 출생이시고요. 횟수로 한번 세볼까요? 7, 8, 9, 0, 1, 2, 3, 4, 5 29에 돌아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리쿄 대학하고 도지샤 대학을 영문과를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요 배경이 되는 작품이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절에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을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하셨고 결국에는 피검되어 1943년 7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별세를 하셨고요. 여러분 꼭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씩 머리 식힐 때 넷플릭스도 보고 웹툰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동주 있습니다. 영화 동주가 나오는데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 강하늘 쌤이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다음에 박정민 씨가 이제 친구 송몽규로 나오는데요. 영화 동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에 있고요. 만약에 넷플릭스에 없으면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요약된 거라도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되게 슬프게 생체 실험,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생체 실험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워낙 많지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이라는 작품, 프로메테우스 나오는 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이 되겠다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 시절에 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도 명작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윤동주가 현대시에서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 1위는 누굽니까? 이름 2글자? 정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9번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현대시는 윤동주가 짱입니다. 10번 나왔는데요. 수능 5번 나왔고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모의평가도 5번 나왔습니다. 하나, 둘, 총 10번 이제 출제가 되었죠. 자, 동일한 작품 보면은 또 다른 고향하고 서시가 2번 출제가 되었고요. 밑에서부터 보면 과거 순입니다. 별에는 밤, 사랑스러운 추억, 길. 그 다음에 자화상, 우물을 나오는 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향은 백골 나오는 시입니다. 해골. 병원이라는 시가 16년에 실렸네요. 그러면 16년에 이 작품이 이제 지금 교재에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16년에서 올해 이제 이게 출제 연도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면 2025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9년 정도 텀이 있죠. 충분히 출제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최근에 19년에 윤동주가 나왔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6년 정도 텀이 있죠. 그러면 충분히 윤동주의 클래스 정도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쌤이 출제 가능성 별 5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병원은 이제 공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보기를 보셔야 합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기인데요. 지금 윤동주의 병원에서 여러분 화자가 납니다. 자,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 공간은 여기서는 병원이 되고 있고요. 특정 대상은 여러분 시를 읽겠지만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 특정 대상입니다. 여자는 요 대상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소외된 인물입니다. 소외된 인물. 화자는 이와 직접 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찰한 내용이나 이로 촉발된 화자의 행위를 통해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는 화자 행위가 누웠던 자리에,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눕다라고 나오고요. 아울러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 이 여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인 병원이죠. 병원은 모두 공간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기능을 하죠. 진단과 치료, 진료, 이렇게 치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진단을 못한다? 치료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위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 공간입니다. 일상 공간으로서의 병원에서 그다음에 특정 대상인 관찰 대상이죠. 특정 대상.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공간에서 좀 이질적 특성, 공간의 이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특수성, 이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원래는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성격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자, 병원에 있는 환자입니다. 자, 젊은 여자는 쌤이 노란색으로 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여자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고요. 주목하는 대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가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의 가지에 바람조차 없다 했으니까 환자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는 그랬어요. 소외된 존재라고 했어요. 소외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병원 뒷뜰에 누워있는 여자입니다. 자, 일단 보면 이렇게 반점 사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 쉼표 있죠. 쉼표를 국어에서 원래 반점이라고 해요. 마침표는 온점이라고 하고 반점이라고 해요. 쉼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흰 옷 아래로 색채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또 나와요. 하얀 다리. 그러면 이 하얀 다리는 좀 창백한 거죠. 창백한 겁니다. 역시 색채어 해도 되고요. 색채 이미지 해도 됩니다. 근데 왠지 아파 보이는 병약한 이미지, 병으로 약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한답니다. 자, 한다 할 때 니은다잖아요. 했다가 아니라 한다 하니까 현재법입니다. 현재형 이니까 현재법 이렇게 합니다. 쌤이 앞으로는 줄여서 현만 쓰겠습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여러분 요거 좀 주목할게요. 여자는 가슴을 앓고 있어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그러면 요런 부분은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방문객이, 병문안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느낌이다. 쓸쓸만 쓸까요? 적막하다, 그 다음에 고독하다. 요런 거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적막하다, 고독한 여인입니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는 굉장히 적막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쌤 위에다가 살구나무 이렇게 따왔는데요. 살구가 약간 살색의 열매죠. 자두보다는 좀 작고요. 달콤합니다. 자두나무. 근데 이게 몇 월이는 인지는 알 수 없어서 꽃이 폈는지 나뭇잎이 맺혔는지 열매까지 맺혔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가만 보니까 연 구분은 되어 있죠. 연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표현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연 구분은 되지만, 연은 구분되지만 행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산문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문적이다. 그리고 나도 그랬죠. 모를 아픔으로, 그러면 아픔 세모 치겠습니다.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왔다. 이곳은 병원입니다. 요거는 과거형이고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그러면 늙은 의사를 선생님이 색연필로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젊은 여자와 젊다, 영하고 올드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젊은이도 영맨이니까 이렇게 반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가 나는 성내서는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이 늙은 여자는, 늙은 의사는 원래 병원의 특성상 의료 전문인인 의사는, 진료인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단도 못하고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문맥상 화자가 되겠죠. 근데 화자를 나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병을 모른다가 아니라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화자를 마치 타인인 것처럼 객관화 시켰다고 합니다. 화자의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에게 병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병을 진단은 못하지만 병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 병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과 또는 작가의 삶과 관련시켰을 때는 이 병은 의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어떤 지식인의 고뇌,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우국적 한. 근데 이거는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없고 치료를 못하는 거죠. 한다 라고 해서 인용이 사용되었고요. 라고 한다.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입니다. 고한다 그러면 간접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있으니까 현재법 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은 화살표 보시면 되고요. 이 지나친 시련 괄호 칠게요. 다음에 이 지나친 피로
선생님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는데 약을 한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이 며칠 전에도 강의를 하다 계속 기침을 하고 또 콧물도 나고 그러는데 목이 조금 갈라져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기침 한 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괄호친 거는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는 짝을 이루기 때문에 대꾸가 되겠죠. 나는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대상이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의 행동입니다. 나는 관찰하고 있고요. 옷깃 슬려민 것도 행동이고요. 다음에 화단에서 금잔화를 한 폭이 땄습니다. 이제 여자는 내가 계속 보고 있던 주목하는 대상인 관찰 대상입니다. 서로 나와는 친분은 없어요. 나와 친분이 없습니다. 그냥 환자끼리 병원에서 입원 중에 마주친 겁니다. 친분 없어요. 근데 계속 주목을 합니다. 금잔화는 꽃이고요. 한 포기를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는 회복,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희망, 소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어릴 적에 우리 옥상에 화단이 있었는데요. 거기 금잔화가 피어 있었어요. 서양에서 온 종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오렌지 색깔로 예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나 집 주변에서 아파트에서 이 꽃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왜 근데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이게 금잔화입니다. 금잔화. 금으로 된 술잔이라는 거죠. 약간 노란빛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금희망, 가슴에 꽂고 이도 행동이고요. 병실로 사라집니다. 여자의 행위를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은다 현재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는 반복이 되는 종결음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를 네모치면 다가 여기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자, 요 다는 가군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군은 다리에 오는 운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래, 힙합이나 랩에 나오는 라임입니다. 라임 또는 다라고 하는 평서형 종결어미거든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표현상 실제 요소가 되고요. 이 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땡입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가 아닙니다. 윤동주의 시는 거의 다 고백적, 성찰적, 독백적 그렇습니다.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말을 건네는 어투, 대화체가 아닙니다. 고백적, 독백적 어조입니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내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와 나는 둘 다 환자, 페이션트입니다. 내 건강이 아파요. 근데 여자와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환자라는 것, 병원에 있다는 것, 이런 거, 아프다는 것.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 여자는 병의 원인을 가슴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나는 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심지어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겁니다. 환자라는 공통점과 요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러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심리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 여자가 누웠던 곳에 내가 누워본다는 드디어 화자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화자의 행위는 여자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 역시 건강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현재법 다시 한번 사용됐고 가군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대상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나입니다.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났고요.
대상은, 주된 대상은 여자죠. 여자 환자입니다. 상황은, 자, 병실에서, 병원에서, 뒷뜰에서 여자는 일광욕을 하다가 나중에 꽃을 들고 사라집니다. 나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죠. 심리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병실에서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일광욕을 한다고 살구나무 이렇게 그늘에서 여자가 누워 있었답니다. 누워 있는 게 어디에 누워 있는 거죠? 의자에 누워 있는 겁니까? 벤치에 누워 있다고 할까요? 그게 좋겠네요.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우리 휴게실 같은 데 있잖아요. 환자들이 산책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조금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화자도 너무 스몰 사이즈잖아.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니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머리입니다. 머리. 일광욕을 하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중에 여기 금자나 꽃을 꺾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가슴에 꽃을 달고요. 머리에 달면 안 되겠죠. 달고 이렇게 하고 환자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나중에 눕게 되는 거죠. 그 병원이라는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있는 시였습니다. 금자나도 내가 보여드렸고 작가 윤동주 출제 작품 다 살펴드렸죠. 자, 빨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입니다. 보기에서는 일상공간인 병원에서 특정 대상인 여자를 관찰하는데 공간의 이질적 특성은 진단을 바로 병원의 특성과 달리 진단도 못하고 치료를 못하고 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리고 시에서는 살구나무 되게 쓸쓸한 이미지에 1년에서 젊은 여자를 관찰합니다. 색채어 나왔었고요.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되게 적막한 느낌으로 나비도 없고요. 바람조차 없습니다. 나비도 없다, 바람조차 없다 이렇게 있는 것도 뭐가 없다도 대꾸가 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쓸쓸하고 적막한 이미지고요.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이 늙은 의사가 젊은이 화자를 객관했습니다. 병을 모른다고 해요. 보통 병원의 특성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을 못하는 참 그런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일어나서 금자나를 가슴에 꽂고 병실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도 내 건강과 여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걸로 끝내는 되게 짤막하지만 되게 인상 깊은 서사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사소한 거라도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신청하고 싶은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좀 범위가 저 뒤쪽에 있는 것도 해달라고. 선생님이 이제 극수필은 웬만하면 좀
그 어려운 작품들, 고전 수필 같은 건 좀 하고 나머지는 안 할 텐데, 나머지는 다 할 겁니다.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배제됐지만 시험 범위 나와서 선생님 급해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업로드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 중에 선생님 몇 학년도 몇 월, 웬만하면 선생님 강의에 연도별로 다 넣어놨습니다만은 빠진 작품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작품 좀 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시간이 되면 찍어서 업로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기왕이면 구독하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뭐 회원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슈퍼챗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람으로 하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많으면 제 유튜버는 기분이 힘이 좀 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이 사이트, 이 채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고수의 국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